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 금리는 0에서 0.1%로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2007년 2월 이후 약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의 둔화 징후를 시사하는 각종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인하 횟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금리 인하 전망 횟수를 종전 4회에서 3회로 수정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탄소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합니다. 시중은행은 산업은행과 9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후방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됐고요. YCC도 폐지하기로 결정이 된 가운데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화 강세를 불러와 한국 증시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일본의 수출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또 이들과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과의 경합 관계가 남아있는 자동차와 조선 쪽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니케이 지수는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경계감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1.5%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그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1.08%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2656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중인 가운데 테슬라의 반등에 2차 전지 관련주 지수 대비해서 상회하는 흐름 보이긴 했으나 현재는 그 힘이 미미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 GTC 2024 개최에도 미국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외국인은 현선물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9천 계약 가까이 발을 빼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3천억 원 가까이 덜어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도세 보이면서 6,300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1%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역시나 하락폭 줄여내고 있습니다. 현재 0.57%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889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 쪽 힘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로봇 관련주 신재생에너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또 대마초 등급 하향 조정 기대감에 대마초 관련주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조업과 IT 종합 쪽에서 매도세 보이면서 각각 912억 원, 1,783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 탄력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적자 행진을 끊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도 다시 반등기에 진입한다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3월 로봇주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 관련주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또 오는 26일에는 엔젤 로보틱스의 코스닥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G전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번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공모가 2만 원으로 정해지면서 관심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죠. 이 주총에서 AI 응용학과 교수 신임 사회 이사로 선임한다는 안건이 상정되면서 로봇 관련주에 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S 오토메이션,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엔비디아와 AI 분야에서 협업한다는 소식이 오늘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2% 넘게 빨간불 켜내면서 19,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이렌시스도 강합니다. 현재 7% 넘는 빨간불 켜내면서 8,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앞서서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일본은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17년 만에 이렇게 금리 기조를 바꾸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우리 시장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FOMC를 앞둔 경계감 때문인지 양대 시장 모두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더 크게 드러나는 우리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또 3월 주총 시즌을 맞아서 증권가에서는 중소형 가치주에 더 주목을 해보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방송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 드리워진 굿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뉴스, 굿뉴스를 보셨을까요? 네, 엔비디아의 신형 칩에 대해서가 굿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이제 GTC 2024에서 엔비디아의 CEO인 잭슨 황이 이제 신형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신형 AI 칩의 공개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미 이전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이제 기존의 영향 때문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관련된 이제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관련돼서 지금 AI 칩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엔비디아가 AI용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기존에 단순하게 이런 이제 AI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다른 산업 분야로도 AI 칩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됐던 게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과의 이제 연결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피규어라는 이제 미국 회사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제 로봇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픈 AI를 통해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이 대폭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이런 이제 생성형 LLM과 그다음에 로봇과의 그런 이제 시너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뭐 그동안 뭐 많이 못 올라서 좀 주춤거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뭐 최근에 이제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관심사항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AI와 겹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굿뉴스를 뽑았습니다. 네, 엔비디아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변 대표님 어떤 뉴스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을 좀 단행했던 어제 소식이긴 했지만 오늘 사실상 이 금리 인하가 해제가 좀 되면서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고 국내 증시엔 호재 기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일본의 이 마이너스 금리의 전격 해제, 그래서 0에서 0.1% 정도 금리 상승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향후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엔화 약세 기조에서 엔화 강세 기조로 이 전환됨에 따라서 증시의 유입 효과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통화정책회의가 주요 변수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오늘 시초장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증시도 시초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현재 0.41% 상승 전환을 좀 하면서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 증시 코스피도 역시 12시 40분을 좀 기점으로 해서는 낙폭을 좀 더 축소하는 흐름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좀 더 축소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이 엔비디아의 GTC 2024 새로운 효과로 인한 수급 영향도 있었지만 뭐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FOMC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계 우려감들도 좀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를 전격 해제했다는 이 부분은 향후 전통적으로 우리 증시에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전통적으로 엔화 강세 기조를 강하게 좀 유지했던 네. 이 시점에 우리 증시의 증시 유입 효과들이 굉장히 좀 양호했다. 외인의 어떤 수급 유입 효과가 좀 굉장히 좀 컸었고요. 최근에 오늘 뭐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일본 증시는 단기 고점이고 여기서 엔화 강세 기조가 더욱더 지속이 된다면 일본에 있는 상당한 이 유입 자금들이 국내 증시의 반사 효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한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래서 어제 뭐 증권사 리포터 안에서는 엔화 강세 기조 안에서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조선의 경우에는 상당한 경쟁력, 그리고 산업의 반사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정밀기계 업종이라든가 반도체 소재 부분, 왜냐하면 반도체 소재 부분 역시도 일본이 상당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 관점에서 국내 이 반도체 소재 업체들도 상당히 어떤 경쟁력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해제한 부분, 우리 시장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드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예, 지금 뭐 이게 뭐 시장이 가장 큰 이슈일 거예요. 올해도 찾아온 상장 폐지 시즌,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다라는 좀 기사인데, 일단 이번 주까지가 감사 보고서의 제출 마감 시한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정기주총 12월 말을 결산법인으로 하는 회사들은 3월 말까지는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감사 보고서 제출 시점에 사업 보고서도 같이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주주총회라는 게 감사 보고서 주총일은 주총일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상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마지막 주 차에 주주총회를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좀 제출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여기서 감사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좀 제출되지 않는다면 감사 의견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감사 보고서가 지연 제출.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혹시 감사 의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가 제때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심적 고통 또는 주가의 어떤 낙폭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 힌트가 좀 있었다면 작년에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부적정 판결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은
올해 감사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의견 거절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본다면 리스크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워크아웃에 들어왔던 태형건설이 현재 거래 정지가 좀 돼 있고, 전체 공시기업 25개 기업 중에서 이미 14개사는 이미 거래가 정지가 됐다고 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더해서 감사 의견을 논의로 하더라도 자본 잠식이 50% 초과된다거나 완전 자본 잠식에 처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장 폐지 시즌을 맞아서 투자자분들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부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 배드 뉴스를 보셨을까요? 네,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저치로 올랐다라는 걸 이제 배드 뉴스를 했습니다. 전에 이제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WTI 이제 원유가 이제 82달러를 넘어서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유가 상승한다,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국내 정유주나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큰 범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쉽게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FOMC 회의 내에서 지금 말에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점도표상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여들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1, 2월 달 이제 CPI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고용 관련된 여러 이제 보고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물가 수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지금 탄탄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에 이제 유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다시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에 버블을 만드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연준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유가가 FOMC의 기준금리 인하를 좀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유가의 움직임을 좀 더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약 4개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도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배드 뉴스로 바라봤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와 하락하는 섹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먼저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7%대까지도 상승률을 올려 세웠습니다. 그 안에서는 사마 페인트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전도체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또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골판지 제조 업종도 잘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으로는 2.89%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대형 포장이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철강 주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철강 주요 종목에서도 1.97%의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한국철강이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억 규모로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호재성 이슈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섹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아나 합법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힘을 받아서 1.43%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락하는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자전거와 관련된 섹터에서 하락 흐름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섹터에서는 5.6%의 약세가, 그리고 전기 자전거 섹터에서는 3.57%의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알톤 스포츠가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TC에서 큰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였을까요? 좀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섹터가 바로 뉴로모픽 반도체입니다. 4.49%의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CXL 역시도 3.2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대표주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배당 나기를 맞아서 기아에서 급락세가 연출이 되는 만큼 섹터 전반에서도 4%대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저와 함께 짚어보셨는데 이 섹터 바라보시면서 변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면 지금 이 엔비디아 GTC 2024 발표 이후에 사실상 이 크게 공개된 어떤 내용들이 좀 없었다는 실망감이 있다고 평가들을 좀 하지만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저는 결과물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AI 산업이라는 것은 일회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기술 고도화는 계속해서 그 확장성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AI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속했던 일부 파이가 아니라 이 폭발성과 확장성은 현재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더 거대하게 또한 방대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GTC 2024에 관련된 어떤 시장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CXL 관련주라든가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단기에 굉장히 좀 기대감으로 또한 어떤 수급에 대한 유입 효과로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사실상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오늘 최근에 어떤 단기적으로 좀 강했던 전력기기, 전선주의 흐름도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런 조정장 안에서는 이 초전도체 같은 이 특이 테마가 또 한 번 또 기승을 부리는 흐름들이 있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 안에서는 개별 종목 안에서 이 종목이 왜 오르지라고 좀 판단하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 편입됐던 대형 포장이라든가 화천기계, 화천기공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총선 관련된 인맥주들은 4월 10일까지 수급하에 테마성 수급으로 좀 더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와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 전반으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상승하는 sektor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그 관련된 섹터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 섹터 내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 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페인트 관련돼서는 지금 오늘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마 페인트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튬 금속 전지에 대한 전액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상한가를 직행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용 보수용 차량을 이제 보수할 때 쓰이는 친환경 수용성 페인트를 개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의 이제 그 그러니까 실적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이제 개발 소식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한국철강 같은 철강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철강이 60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관련된 이제 취득 관련된 공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분율로 보면 한 16% 정도를 이제 취득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유통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다만 이렇게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물량을 언제든지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소각이 되는지 여부를 같이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보자면 섹터 전반이 모두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하는 섹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늘 진짜 상승하는 sek터 어디로 보세요? 오늘은 딱히는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52주 신고가. 이 부분은 미국의 생명보안법 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쇠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수급이 올린 것이 아니라 이 생명보안법에 대한 취지 이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엔텍이라는 이 제약사 위탁 생산사가 있어요. 이게 미국 내 매출 비중이 전체 50%가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 중국이랑 사업을 하지 마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관련된 어떤 캐파 물량들은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급이 이 물량들이 좀 상당히 좀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4공장 이 캐파가 62만 리터, 그다음에 내년 5공장까지 가셔가 되면 한 76만 8천 리터의 생산 캐파를 좀 갖추게 되면서 전체 글로벌 캐파 1위로 좀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유 이 캐파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흡수하게 된다면 외형 성장에 관련된 기대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반사수혜다라고 해서 주목을 좀 받는 흐름들인데,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 안에서는 개별 이슈라고만 좀 보여져요. 유일 에너테크의 경우에는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에 이 조립 장비를 공급한다는 이슈 때문에 현재 27.7% 좀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철강은 아까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사조치되기 관련된 부분. 여기는 PBR이 현재 0.38배입니다. 저 PBR 관련주가 뭐 금융이라든가 보험업종에 굉장히 좀 강한 수급으로 좀 유입이 좀 됐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시화되고 여기서 ETF에 관련된 유입 어떤 이 조건들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면 지금 이 한국철강 같이 기업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 기대치가 좀 높고 자사주에 대한 소각 내지 취득비율이 높고 PBR이 좀 낮은 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스몰캡 종목 안에서는 뭐 한국철강 같은 종목도 있었지만 네. 한 두세 개 정도의 기업들이 갑자기 좀 제가 종목 이름 좀 생각이 나. 코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이 카지노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는 코텍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배당 성향이 좀 강한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 도입 이후에 대한 수급 이입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 한번 좀 살펴보자고 전해주셨고요. 앞서서 바이오 섹터 좀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오늘 바이오 시밀러 섹터는 잘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보니까 에이프로젠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이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는 사실 뭐 암학회도 앞두고 있으면 이렇게 개별적인 네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까요? 급하게 가는 종목에는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시장을 공략할 때는 지금 왠지 주가를 못 사면 다 비싸진 것만 같아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급하게 반도체 섹터 매수했다가 고점에 물린 케이스가 좀 많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더 빠질까 봐 또 겁이 나서 또 사지 못해요. 그렇게 매수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낙폭 조정을 좀 주는 구간에 우리가 결코 조급할 필요는 없다. 주가가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단기 일정 모멘텀들로 우리가 양분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암학회에서 주요 임상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의 단기 조정을 받았던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외인 수급이 굉장히 단기에 좋았던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ST팜 같은 경우도 조정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오늘 3.7% 에이프로젠도 17%대 상승 흐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단순 기대감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 여기에 수급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좀 우리가 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어젯밤에 테슬라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6%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2차 전지주들은 이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뭐 테슬라가 뭐 어저께 이제 올라간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모델 Y에 대해서 뭐 $1,000를 이제 가격 인상하겠다. 근데 뭐 $1,000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그거보다는 인도 시장 내에 이제 전기차의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인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어저께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단기적인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같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테슬라가 이제 반짝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전기차 시장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뭐 이슈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상승폭을 올렸으나 그 다음에 다시 차익 매물이 출가가 되면서 지금 다시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인터 배터리 데이 이후에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사항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국내 증시상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개별 테마 이슈별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많은데 문제는 이게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실적이 나오는 그런 이제 업체들일 경우에는 이게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는 이제 예측들이 가능하지만 전혀 실적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이런 신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좋아질지 나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대감으로만 이제 수급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당 종목들의 이제 수급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있는 것이지 이게 신기술이 향후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기술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술과 관련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앞서서 이제 자동차 대표주들의 약세를 살펴봤었는데 그 안에서 기아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락이 이를 맞은 만큼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요. 좀 어떻게 저희 바라볼까요? 우선 기아의 배당락 효과 현재 7%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우리가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대차의 배당락이라는 오히려 주가가 소폭 상승을 좀 했는데 오늘은 시장의 영향이 가장 컸고 여기에 외인의 매도세도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좀 강하게 소화하고 있다라고 좀 단정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13만 1,700원 신고가 영역 이후에 배당락이 관련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동구간이죠. 11만 2천 원 구간에서 12만 원 구간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기업밸류 프로그램의 도입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간에 주가의 어떤 상승 측면을 우리가 예상한 것은 아니고 중장기 관점에 대한 기업밸류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환산하고 점진적인 주가의 우상향을 이룬다라는 취지에 맞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일본의 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 효과는 엔화의 강세 기조 안에서 자동차주의 이 경쟁력 관점에서는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의 경우에는 1분기 전체적으로 어떤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감소될 수 있는 어떤 원인은 좀 있지만 저는 이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는 판가의 오히려 좀 상승 부분 내지는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 추이도 우리가 주시에 대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기아 오늘 매수에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아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바라보죠. 현대차에서는 지금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에도 지금 살펴보니까 기타 법인에서는 수급이 좀 잡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이슈를 좀 잘 해소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급이 반응하는 걸까요? 네, 뭐 그렇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오늘 같은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올해 내내 아마 내연기관의 판매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가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이제 핫 이슈로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전년도 대비 50%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지금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가장 글로벌 1위는 이제 토요타라고 보면 그 다음 순위가 현대차다라고 할 만큼 상당한 이제 기술력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미국 내 실적이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그래서 뭐 실적이 나빠질 거다. 이거는 뭐 3, 4년 이후에나 걱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여전히 그 기아, 현대차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이제 부품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코리아 FT, 뭐 최근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 조금 더 관심 있게 두고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오늘 원픽 섹터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원픽 섹터를 그 로봇 관련주 중에 갖고 왔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두산 로보틱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4위의 그런 이제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로봇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매출 실적도 계속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비해서 아마 올해는 한 1.5배 정도 지금 매출이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한 19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한 20억 정도의 영업 흑자를 기록할 만큼 뭐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모두 다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이제 사용처가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군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위험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산업군에서 관련된 이제 분야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확대를 하면서 이런 협동 로봇의 이런 매출과 이제 발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대구의 이제 모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담낭 제거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로봇 수술을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이제 난이도가 높은 그런 수술로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로봇 수술 같은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걸 국산화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수출까지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두산 로보틱스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뭐 연기금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8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관과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 기관과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 이제 9만 3천 원 정도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만약 9만 원대 초반까지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전 고점인 이제 12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손절은 6만 원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9만 3천 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된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변 대표님의 원픽 섹터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이 원전 섹터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단기 일정 이벤트도 있고 글로벌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먼저 루마니아가 이 SMR 도입을 위해서 에너지 장관이 예비 결정을 좀 발표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 안에서도 뉴스킬 파워가 30%대까지 급등이 좀 있었고 오늘 전체적인 원전주 수급은 소폭 상승 흐름 안에서 종목 희비가 좀 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의 어떤 영향에 대비해서는 충분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 일정 모멘텀 안에서는 3월 21일 뭐 누클리어 에너지 서밋 2024에 대한 행사 모멘텀들이 좀 있고요. 22일 산업부에서 2050년까지 중장기 원전 도입 로드맵을 좀 공개한다라고 좀 밝혔는데 가장 큰 이벤트는 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을 과연 몇 기로 확정을 좀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처음에 예상 컨센이 뭐 4기 정도로 좀 얘기가 됐다가 기존 원전을 활용한 2기 플러스 신규 원전 2기 여기서 뭐 3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3월 말에 발표를 한다. 그랬다가 뭐 다시금 뭐 4월 또는 5월까지에 대한 내용이 수정돼서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꼭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 안에서 지금 RSI 지표도 과매수권 진입을 좀 했고요. 과열 지표 안에서의 주가의 상승폭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 그다음에 누적 수주 잔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2023년도에 이 누적 수주 잔고가 14조 5천억 원 규모.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연간 10조 원대의 누적 수주를 계속해서 좀 이뤄낼 것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 안에서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반기 체코와 로마니아의 신규 원전 도입, 추가 원전 도입에 관련된 수주 모멘텀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 신규 원전 도입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해외 수주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 그동안 원전주가 굉장히 큰 실망을 좀 줬잖아요. 뭐 상승하고 오른 만큼 다 낙폭으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분들은 과연 이게 갖고 가도 괜찮을까라는 어떤 투자적인 심리가 크게 좀 위축될 수 있는 또 요인들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믿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수혜, 그다음에 해외발 수주 모멘텀 이 두 가지 포인트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목표가 21,000원 그리고 손절가 16,4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어디서 할까요? 17,500원 구간에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보합권 구간 안에서 흐름을 좀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종가 내지 내일 뭐 시초가 공략도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셨고요. 종가랑 시초가, 내일의 시초가에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1,000원, 손절 내일 16,4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임순재 대표님의 종목에 대해서 좀 정정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짚어주셨고요. 매수하실 가격은 93,000원, 목표 주가가 12만 원, 손절 라인이 수정이 됐습니다. 8만 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장까지 저희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FOMC 회의 이전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관망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점도표상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게 가장 이제 시장의 관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3회로 이제 기존 정책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외로 이제 수정 조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당분간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FOMC 회의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FOMC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변 대표님의 내일장 전략은 어떨까요? 네, 저도 뭐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보유 종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주를 지금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보이고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0.82포인트 하락을 좀 했는데 최근에 외인 수급이 굉장히 좀 강했고 지금 SK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도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상승했다라고 좀 보긴 어려운 주가의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정 그리고 내일 FOMC에 관련된 조정이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좀 끼치면서 7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의 어떤 조정 기회로 좀 작용을 해준다면 저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기점으로 활용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반도체주의 이 차익 매물 이 반영이 뭐 바이오주라든가 로봇주에 수급이 유입된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은 구간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중을 늘려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좀 급등하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S 오토메이션에서도 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21%대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로코엘과 엔비디아가 AI 협력 소식이 들어와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의 시세 분수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AI 관련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들의 움직임과 같이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이제 잭슨 왕 이제 CEO가 이제 뭐 AI가 새로운 이제 산업혁명을 이제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했듯이 여러 산업군으로 이제 AI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고요. 뭐 기존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로봇 관련 쪽은 그렇게 얘기가 없다.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면서 로봇 관련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녹스웰이라는 이제 녹스웰 오토메이션과 엔비디아의 이제 협력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부각이 됐고요. 특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로스웰 오토메이션의 그 이제 관련된 이제 부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런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뭐 연속적일 것이냐라기보다는 아마 이 정도로 급등을 하면 단기적인 이슈로 아마 끝날 가능성은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올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변 대표님 의견도 동일하실까요? 너무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1,466억 원에 상장 주식수가 930만 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벼운 주식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다만 이 일봉 주가에 봤을 때 지난해 9월 11일 21,800원 단기 급등하고 다시금 빠르게 10,000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들은 이 영속성을 좀 가져가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상승도 단순한 기대감을 수반하는 테마성 수급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에 대한 연속성을 좀 더 가져가려면 현재와 같이 당일에 대량 거래 수반에서 급등하고 다시금 꺼지는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 관점에서는 좀 메리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관점에서 메리트가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기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락일 1인 오늘 하락이지만 올해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C 2024 개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반도체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모멘텀이 지속될 예정이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